안녕하십니까. 13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온 분한보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제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그 조혜지 씨가 뭐 본진이 뭐 힘들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뭐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또 버텨줘야 되는 게 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부득이하게 혼자 분한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뭐 조회수는 비슷하죠? 네. 11월이 됐습니다. 벌써 11월 3일이고요. 올해도 이제 뭐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주말에는 제가 이제 예비군, 휴일 예비군을 다녀오면서 어 이제 5년차 예비군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작계 훈련,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기본 훈련 8시간 이것만 마치면 저도 이제 예비군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네, 각설하고 저희 이제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9라운드 리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 펼쳐지는 10라운드 매치업에 대해서 제가 프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네, 9라운드 지난주 경기를 뭐 이제 간략하게 훑어보자면은 첫 경기는 이제 보훈과 마인츠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사실 저희가 프리뷰로 얘기했을 때는 둘 다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먼저 승리를 거둘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참 웃긴 게 이게 또 극적으로 무승부가 또 되면서 서로 또 다시 승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제 바로 그 이두왕이죠. 이두 상황근을 드러내면서 이제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던 이 케벤 슐러터백. 이 선수가 이제 뭐 그 도르트문트에서 더 이제 이름이 있는 니코 슐러터백의 형입니다. 2살 차이 나는 형인데 아무튼 이 선수가 거의 뭐 이 경기를 들었다 놨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다음슈타트의 경기는 8대 0으로 너무 이제 큰 대승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저는 이 경기를 이제 보면서 사실 이 주심 주심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주심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좀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름슈타트가 전반전까지는 뭐 실점을 허용을 하지 않고 이제 잘 0대 0으로 맞췄었는데 이미 그 전에 이제 키미시가 먼저 이제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다름슈타트 선수들 가즐라, 마글리카가 이제 둘 다 퇴장을 하면서 10대 9 10명 대 9명 9명의 싸움으로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경기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죠. 두 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반 5분 지나면서부터 이제 미넨이 8골을 몰아치면서 8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라운드는 사실 좀 심판의 그런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경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특히 이 미넨과 다름슈타트 경기는 특히 뭐만 하면은 이제 바로 카드가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경기다 보니까 참,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뭐 그렇게까지 막 예민하게 뭐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다름슈타트도 나름의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하면은 이제 보루시아 멘션글라드바흐와 이제 하이덴하임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션글라드바흐가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사실 하위권에 있는 두 팀인데 어쨌든 멘션글라드바흐는 좀 체면치레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리그 테이블에서는 지금 11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덴하임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승점 7점으로 이제 13위에 하위권에서 이제 중위권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놓여 있긴 하지만 사실 좀 패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다. 2승 1무 6패예요. 그래서 승격팀이 뭐 나름 잘하고 있긴 하지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멘과 베를린의 경기가 있었고 이제 브레멘이 여기서 이제 2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뭐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그 케디라 선수가 상대의 가슴팍을 이제 발로 그냥 차버리는 그러니까 뭐 타이밍이 좀 늦었죠. 근데 이제 발이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의 법칙에 따라서 이 계속 움직이는데 뭐 이걸 바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케디라 선수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레드 카드를 바로 받게 됐고 사실 베를린은 브레멘을 상대로 굉장히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역대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패했어요. 이번 경기도 패하면서 사실 지금 7연패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베를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위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2승 7패예요. 그러니까 무가 없이 그냥 아주 화끈하게 질 때 지고 이길 때는 거의 없다.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이 사실 지난 시즌에는 뭐 4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한 강팀이었는데 이런 브레멘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멘션글라드바흐랑 이제 같이 득실차도 이제 마이너스 4점으로 이제 11위, 12위 뭐 나란하게 이제 순위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스부르크와 볼프스버그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아우스부르크가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스토럽, 턴업 하는 이제 이 새로운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2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우스부르크 입장에서 지금 2연승, 이 제스토롭 감독 아래에서 이제 2연승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변화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제 티츠 선수입니다. 티츠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골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그리고 두 경기 모두 다 지금 팀의 선제골을 이제 넣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도카이 선수가 아우스부르크의 우도카이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에 이제 10라운드에서 결장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미넨 경기 이제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키미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포칼 경기에서는 이제 키미시 선수가 나서긴 했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이제 징계가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나서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서 뭐 데리시트 선수도 이제 부상을 당했고 우파메카노 선수는 이제 이전 경기들에서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더비전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팀에 비상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연패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패배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팀도 지금 4승 5패, 그래서 무가 없습니다. 이 팀도. 그래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이 우리 니코 코바치 감독 아래에 이제 볼프스부르크도 이제 반등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팀도 이제 이번 매치업을 통해서 나란히 9위와 10위로 지금 테이블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점 12점, 11점으로 1점 차로 이제 아우스부르크가 굉장히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와 이제 호펜하임과의 경기였는데요.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사실 기라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첫 이제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고 있었던 팀인데 이번 경기도 역시나 이제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이제 2대3 이제 세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사실 뭐 바이어 선수가 골을 또 넣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연속골을 기대를 했었는데 뭐 연속골보다는 팀의 뭐 거의 골을 다 유도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골이 이제 프레멜 선수가 넣은 골인데 바이어가 거의 다 했죠. 뭐 이제 쇄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문전 앞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이제 슈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방을 하면서 나온 거를 이제 프레멜 선수가 이제 축축하면서 쉽게 골을 넣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이제 두 번째 골도 베크워스트 선수가 이제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이어 선수가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경합을 하다가 이제 PK를 유도를 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페널티킥을 베크워스트가 찼기 때문에 사실 바이어의 지분이 굉장하다 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라시 없는 슈투트가르트는 운다브가 분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약했다. 그래서 무게감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헤네스 감독도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다부 선수가 전혀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라시 선수 위주로, 그러니까 너무 골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위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기라시 선수가 사라진 상태를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로는 이제 라입치시와 이제 쾰른과의 경기인데요. 이제 이번 경기 라입치시가 대승을 거두면서 6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번 경기에서 또 퇴장이 나왔어요. 이제 올레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기를 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베르너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래서 뭐 6대 0이라는 대승의 경기였기 때문에 골이 많이 나온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도 이제 오펜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는 이제 3대 3으로 이 두 팀도 사실 이제 지금 패가 없다. 그래서 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보훔과 마인츠의 경기에서는 이제 보훔과 마인츠 두 팀 모두 이제 승리가 없었던 상태고,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도르트문트는 패가 없었던 팀입니다. 근데 이 두 팀 모두 사실 여기서 누군가는 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참 웃긴 게 3대 3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이 두 팀들도 무패를 이어갔다. 보훔과 마인즈는 무승을 이어가고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는 무패를 이어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매치업에서는 어쨌든 뭐 프랑크푸르트의 마무시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뭐 멀티골로 이제 넣으면서 뭐 경기를 이끌어 갔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3대 3으로 끝나게 됐고, 이 경기에서도 이제 브란트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나설 때마다 골에 거의 관여를 하고 있다.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8번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이제 4골 4도움이라는 이제 미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경기였죠. 이제 레버쿠젠과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저는 이제 돋보였던 선수가 이제 비르치 선수였습니다. 그 사실 뭐 레버쿠젠에서는 이제 나이지리안 나이트메어죠. 스트라이커인 이제 빅토르 보니페이스 선수가 워낙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살짝 조금 이제 빛이 바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플로리안 뷰아치 선수가 거의 뭐 독일 메시예요. 뭐 마리오 게제를 이제 당시 2014년 월드컵 때 이제 독일 메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비르츠 선수가 오히려 그 독일, 그러니까 메시와 같은 그런 플레이 스타일에 적합하지 않나. 굉장히 그 템포가, 드리블 박자라든지 드리블 템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뭐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뭔가 선수들이 뺏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드리블과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비르치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요나스 호프만 선수도 이제 이어서 득점을 했는데, 뭐 슈팅이 이제 아투볼루 골키퍼의 빵댕이를 맞으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그리포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의 그리포 선수가 이제 프리킥을 이제 전담을 하면서 굴대 선수의 골을 도왔다. 그래서 그리프 선수는 다시 한 번 더 공격 포인트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이번 경기도 이제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승점 3점을 추가를 해서 이제 포인트 25점, 1위를 계속해서 수성을 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이 그 뒤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3점으로.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이번에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21점으로 3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도르트문트와 지금 승점이 동일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9라운드를 제가 다 리뷰를 간단하게만 해봤고, 그리고 이제 10라운드를 저희가 프리뷰를 해볼 텐데요. 10라운드는 사실상 이제 더비의 라운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미디어들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여 클라시커, 이제 도르트문트와 뮌헨의 이제 대결인데, 그 경기도 있지만 이제 다른 더비들도 이제 새로 생겨난 더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더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다름슈타트와 보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또 어떤 더비입니까? 트라우마 더비 아닙니까? 트라우마 대 트라우마. 보훔이 어, 승격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훔은 지난 분데스리가에서는 이제 승격팀이었던 브레멘과 이제 샬케, 이 두 팀의 홈 원정 합쳐서 4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름슈타트는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제 2부에서 승격을 해서 이제 올 시즌 승격해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보쿰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재현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름슈타트는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보쿰을 상대로 제일 좋은 전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들보다도 이제 보쿰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3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근데 이 상대 전적이 이제 1부에서 기록된 상대 전적인데, 근데 이 네 번의 대결은 모두 4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트라우마 전문 구단 보쿰이 과연 이제 역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좀 주목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쨌든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 멋진 활약을 했던 팔두광이죠. 슐로터백, 케빈 슐로터백 선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슐로터백 선수가 사실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임대된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니코 슐로터백 선수랑 같이 프라이부르크에서 형제죠. 같이 있다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이제 이적을 한 동생이고, 그리고 이제 형인 케빈 슐로터백은 프라이부르크 소속이지만 어쨌든 임대를 가서 보쿰에서 좀 더 출전 경험을 좀 더 쌓기 위해서 가게 되었고, 지금 보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볼경합 승률을 가져가고 있고 65%라는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마인츠와의 9라운드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자책골도 넣고 골도 성공시키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다. 그래서 슐루터백 선수가 지금 이제 동생에게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 다시 좀 미디어의 그런 노출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름슈타트는 지금 사실 뭐 제가 트라우마를 뭐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1부에서 굉장히 쓴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데스리가 2부에서는 굉장한 수비력을 자랑을 했던 다름슈타트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2부에서 지금 실점을 33골을 실점을 했어요. 총 한 시즌에. 근데 지금 사실
1부에 올라와서 지금 9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30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슈타트 입장에서는 야, 우리 수비가 괜찮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1부의 창 끝은 굉장히 날카롭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하위권 팀에 지금 뭐 다름슈타트가 사실 뭐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다름슈타트는 14위입니다. 14위고 보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6위라서 그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둬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죠. 뭐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최하위권 승점이 굉장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래서 보첨은 5점, 쾰른은 4점, 마인츠는 3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위권 세 팀 중에 승점 7점을 넘긴 팀이 단 한 팀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95년, 96년, 95, 96 시즌에 승점 3점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온 이후부터 9라운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낮았던 적이 없어요. 하위권 승점이. 그래서 이 부의 추월차선이죠. 그 지금 승점 20점이 넘는 팀이 상위권에 5개 팀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승점이 7점을 넘기지 못하는 역대 최하위권 세 팀이 존재하고 있다. 15위까지 포함해서 지금 승점 7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보훔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못했죠. 이제 무승부를 거둔 상태고 다름슈타트는 이제 뮌헨에게 8대 0으로 대패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다름슈타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구단도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지난 직전 라운드에서 이제 8골을 실점을 한 팀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8골을 실점을 한 팀이 지금까지 역대 분데스리가에서 9개 팀이 있었는데 이 중 단 한 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 다음 라운드에. 그래서 1무 8패라는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슈타트도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이게 그 8대 0으로 패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이제 보훔을 상대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름슈타트의 그런 경기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홈을 상대로 그래도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왠지 무의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켜보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다음 경기는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완전 호세와 저세의 매치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세가 당연히 베를린이고 호세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첫 6라운드에서 이제 획득한 승점만큼이나 많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프랑크푸르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뜻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연패인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저세인 상태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말했듯이 케디라 선수가 이제 돌아오면은 굉장히 팀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뭐 레드카드 받으면서 이번 아인트라크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나서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상태고 그러나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와의 마지막 두 번의 홈 경기에서 이제 각각 2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홈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 그것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와의 그 최근 6번의 홈 경기, 그러니까 뭐 포칼 포함해가지고 모두 그러니까 패배가 없는 상태고 단 한 골도 실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연패에 늪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호세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프랑크푸르트의 선전이 예상이 되지만 베를린이 또 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에 4위까지 했던 그런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프라이부르크와 멘션글라드바흐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도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제 경기죠. 그래서 이 프라이부르크가 가장 좋아하는 상대가 이제 멘션글라드바흐입니다. 이제 멘션글라드바흐와의 분데스리가 최근 15번의 홈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이제 프라이브루크인데요. 그 10승 5무예요. 그래서 뭐 패배가 없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프라이브루크는 다른 어떤 팀보다도 이렇게까지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없다. 그래서 멘션글라드바흐는 천적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빈센초 그리포가 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17, 18 시즌 때 한때 보루시아 멘션글라드바흐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프라이브루크로 넘어와서 지금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분데스리가 7골, 그러니까 7골에 모두 관여를 했어요. 2골 5도움이라는 이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프리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그 프리킥 상황에서 뭐 코너킥이나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5번의 시도가 모두 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파울이라든지 이런 거 나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멘션글라드바흐는. 그래서 사실 뭐 테이블에서 봤을 순위표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멘션글라드바흐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중위권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유로파 리그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다 지금 굉장한 혈전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뮌헨글라드바흐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이런 좋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 팀의 승부는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사와 같다. 네, 그렇게 네,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마인츠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지금 리그에서 지금 꼴찌에 놓여 있는 이제 마인츠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났죠. 지금 5위에 놓여 있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마인츠가 지금 분데스리가 시즌 9경기 동안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승점이 3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단 역사상 가장 9라운드 지나서 가장 약한 그런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승점 20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16, 17 시즌에 이 당시에 승점 21점을 기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 20점이라는 거는 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인츠가 지금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떻게 보면은 불운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위권 팀만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무 3패인 상태이고, 반면에 이제 원정 경기를 나설 때는 하위권 팀들과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도 웃긴 게 2무 3패예요. 그래서 하위권 팀한테도 약하고 상위권 팀한테도 약하다. 뭐 꼴찌의 숙명이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뭐 데이터상으로는 마인츠가 좀 더 앞섭니다. 그래서 마인츠는 라이프치히와의 최근 5번 맞대결에서 이제 3번을 승리를 했고, 이제 1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 가장 마지막 경기는 이제 원정 경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인츠가 뭐 지난 시즌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뭐 도깨비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그런 기록은 가지고 있지만, 이번 시즌 너무 안 좋다.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던 이제 질반 비드머 선수가 이제는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선발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치히 쪽을 조금 더 보자고 하면은,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뭐 은쿤쿠 선수라든지 뭐 여러 핵심 선수들이 이제 전력에서 나간 상태에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지금 올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뭐 시몬스, 오펜다, 뭐 세슈코 선수들 뭐 톡톡하게 이제 지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번 여름에 영입된 선수들이 지금 총 16골을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이런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게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하다. 굉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레버쿠젠 경기 얘기할 때 보니페이스 선수가 결정력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번의 슈팅으로 거의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팅 수에 비해서 득점의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마무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좋은 골득실 차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골만 실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골을 25골을 넣고 있는 라이프치히입니다. 네.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시즌 포함해서 지금 분데스리가 14경기에서 무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무 10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최근의 승리는 지난 시즌에 4월에 열렸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이제 경기
3대1 승리가 마지막 승리고 이게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강팀을 상대로 거둔 게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이프치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마인츠가 계속해서 좀 끈질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터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좋은 기억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21 시즌에 마인츠가 이때도 사실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라이프치히와의 이제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강등권 싸움에서 이제 반등을 이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등권에 놓여 있는 마인츠에게는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마인츠가 먹잇감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현실이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인츠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고 제가 라이프치히를 뭐 이제 지난 다름슈타트와의 경기였나요? 그 경기를 보면서 조금 굉장히 강팀의 면목, 강팀답지 않은 그런 좀 뭔가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인츠를 좀 더 심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FC 쾰른과 FC 아우스부르크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이제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정남이죠, 부정남. 마크 우트 선수가 이제 과연 쾰른을 구제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제가 한마디로 이 경기를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스부르크와의 지난 세 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4대1, 3대2, 3대1로 이렇게 대승을 거뒀었는데 어, 사실 이번 시즌은 너무 뭐 안 좋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아웃국을 상대로 사실 아웃국이 지금 굉장한 호세이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고 난 뒤에 굉장한 호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정남이죠. 마크 우트 선수가 1년에 가까운 부상 공백 이후에 지금 지난 라이프치히전 때 이제 교체 선수로 출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내전근 부위죠. 이제 사타구니 쪽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지금 거의 나서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훈련을 다시 복귀를 하고 한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쾰른 토박입니다. 그래서 91년생으로 쾰른 유스에서 성장을 해서 뭐 네덜란드 헤렌벤, 뭐 호펜하임, 샬케 거쳐가지고 이제 어엿하게 이제 중년이 되어서 쾰른에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 보면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 축구 선수라기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독일의 그런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의 CEO 같은 젊은 CEO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선수를 부정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아웃국 상대로 패한 적이 없어요. 뭐 켈른뿐만 아니라 뭐 샬케나 호펜하임 옷을 입은 상태로도 이제 아웃국을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어요. 6승 4무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골, 자신이 넣었던 가장 마지막 골 또한 켈른의 유니폼을 입고 2022년 4월 30일 원정 경기에서 기록한 이제 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국만 만나면은 굉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뭐 많은 팬분들도 알 수도 있지만 2021 시즌에 샬케 유니폼을 입고 아우스부르크전에서 사실 한번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반 10분 정도에 헤딩 경합을 하고 있다가 지금 우도카이 선수랑 강하게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고 안면 쪽으로 이제 바닥에 떨어졌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예 의식을 바로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바로 응급처치 후에 들것에 실려 나갔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서 깨어나서 어, 구사일생을 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트 선수의 이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이제 우도카이 선수가 사실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우트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개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아우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제가 뭐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턴업의 대가입니다. 제스 톨업 감독이 지금 팀을 이끌자마자 굉장한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9라운드에 이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이제 거둔 승리가 올 시즌에 현재 하위권에서 속한 팀이 상위권의 팀을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 원조 아우스부르크다. 그리고 이제 원래 아우스부르크가 역전을 잘 못하는 팀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세 시즌 동안 선제골 먹힌 다음에 이걸 역전했던 경기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올 시즌 벌써 지금 시즌 역전승 거는 게 이미 세 차례예요. 그래서 토럽 감독 이후
부임 이후에 이제 두 번이나 지금 뒤지고 있던 상황을 이제 승리로 바꿔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지금 뒷심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알 수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이제 호펜하임과 레버쿠젠과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1위 간의 대결이다. 그래서 1위라고 하는 것은 레버쿠젠은 지금 이제 시즌 지금 9라운드에서 지금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 테이블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치른 원정 5경기에서 모두 전승을 하고 있는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 이제 홈에서는 사실 굉장히 약해요. 지금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1위의 맞대결이라고는 했지만 호펜하임이 만약에 원정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호펜하임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별로 뭐 이제 무색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좋죠, 지금. 9경기에서 승점 25점, 8승을 기록을 하면서 구단 역사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이 팀보다 승점이 높았던 팀이 1516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27점을 기록했던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7점이라는 거는 뭐 전승을 했다는 의미인 거고 3구 27점 전승을 했다는 거고 이때 감독이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10라운드도 승리를 거두면서 10연승을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이 호펜하임과 레버쿠젠의 정보로 돌아오자면은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소식이 있는 게 파트릭 시크 선수가 다시 이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파트릭 시크도 마찬가지로 내전근 쪽에 항상 이제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게 내전근이라는 게 그 사타구니 아닙니까? 이 사타구니 근육들이 굉장히 미세하고 촘촘하게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근육이라기보다는 미세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근육들이 아주 다양하게 묶여 있는 그런 다발이기 때문에 사실 내전근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점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르시크, 뭐 마크 우트 선수 마찬가지로 이제 내전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회복이랑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제 파트리시크 선수도 이제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 다 이제 역습을 굉장히 즐겨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어, 역습에서 지금 두 팀 다 이제 양 팀 다 이제 6골을 득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템포의 경기가 예상이 많이 되고 그리고 호펜하임이 계속해서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골의 그런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슈팅을 11개 시도에서 이제 1개 정도만 득점이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안 좋고 반면에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거의 4개당 1개가 득점이 될 만큼 굉장히 골의 효율이 높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홈이랑 원정이랑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상 이제 호펜하임은 레버쿠젠을 상대로 이제 홈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엘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선수가 이제 보니페이스, 프림퐁, 호프만, 그리말도, 뷰츠,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미 5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른 분포, 이 득점의 고른 분포가 굉장히 이 팀을 무섭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6명의 선수가 5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골 득실 차가 이제 27골을 득점을 한 상태고 8골을 실점을 한 상태입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화력 같은 경우에는 20득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16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조금 헐거운 느낌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치업으로는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더비죠. 대학 클래시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FC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기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이냐. 도르트문트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미넨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즌에 이제 7승 2무기 때문에 사실 패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특히 이제 감독 간의 이제 전술 대결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에딘 테르치치 이제 도르트문트 감독은 첫 부임 시기에도 주로 이제 4-3-3이나 또는 4-1-4-1 또는 4-2-3-1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시즌에서도 이제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즌에 이제 팀의 주장, 라커룸 리더십 의심을 하고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농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엠레잔 선수가 홀딩 미드필더로 이제 삼선에서 이제 팀을 이제 안정화시키면서 지난 시즌에 이제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3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이제 도르트문트는 이제 다시 4-2-3-1을 더 자주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넘버 10이죠. 이 선수가 이제 가변적으로 이제 두 볼란치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3-3과 유사한 그런 이제 그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이번 이제 대여 클래시커에서 비슷한 시스템으로 경기를 치를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확실한 건 없습니다. 테르치치 감독이 사실 좀 흥미로운 게 최근 강팀을 상대로 전술적인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5백 라인을 이제 구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이제 4-3-3으로 뛰면서 변칙적인 전술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감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마스 투켈 감독은 사실 이제 도르트문트의 전술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기 내내 전통적으로 이제 투헬 감독은 4-2-3-1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변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토마스 밀러랑 이제 자말 무시알라가 이제 한 명의 수비형 홀딩 미드필더 앞에서 뛰는 형태, 이제 4-1-4-1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3백 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인츠와의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에서 테스트를 한번 했다가 패배를 했죠. 마인츠를 상대로 패배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켈 감독은 사실 이제 요슈아 키미시 선수가 지난 9라운드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가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어떻게 대체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제 포칼 경기에서 데리히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수비수가 지금 풋백을 가동을 할 수 있는 수비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했던 이제 고레치카 선수가 만약에 제때 복귀 못한다고 하면은 콘라드 라이머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4-1-4-1 전술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어쨌든 지난 시즌까지 도르트문트에서 활약을 했던 이제 하파엘 게레이로 선수가 뭐 컨디션만 좋다고 하면은 뭐 미드필더로 출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가 지금 뭐 데리히트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옆을 보좌를 할 수 있는 뭐 선수가 뭐 고레치카 선수 아니면은 뭐 라이머 선수를 이제 뭐 뽑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선수들이 모두 다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켈 감독은 뭐 포메이션은 사실 4-2-3-1이라는 예측 가능한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선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성 자체가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르지치 감독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제 뭐 토마스 밀러 선수를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토마스 밀러 선수는 이제 도르트문트와의 25번의 맞대결에서 15번 승리를 거뒀어요. 그 이거는 이제 구단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밀러가 분데스리가에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2009년 이제 9월에 이제 자신의 첫 골이죠. 분데스리가 첫 골을 도르트문트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골, 그리고 두 번째 골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도르트문트전에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번의 분데스리가의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44골을 넣었는데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를 하고는 항상 경기당 최소 두 골을 박아 넣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 지난 시즌 포함해서 20번의 홈 경기에서 지금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넨을 상대로 또 홈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순위표만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순위, 그러니까 전적을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가 이제 미넨보다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승점 67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미넨 같은 경우는 60점이기 때문에 2023년만 두고 따졌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좀 더 나은 팀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대여 클라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9번의 더비에서 이제 8번의 승리를 하고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이제 미넨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넨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도르트문트가 잘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에른 뮌헨을 넘어섭니다. 순위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 사실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미넨에게 우승을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절치부심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미넨은 지금 스쿼드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고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우리 개간지 형님 레우스와 윌리엄 브란트의 멋진 활약, 도니엘 말렌의 멋진 활약을 기대를 해본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볼프스버그와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야. 이 경기도 사실 이제 더비죠. 북독일 쌍둥이둥이 북독일 더비입니다. 이
북독일 더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는 이제 요나스 빈트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기록한 13골 중에 8골을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선수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 이제 마빈 덕시 선수를 꼽을 수가 있어요. 마빈 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분데스리가 7경기에서 6득점에 관여를 했습니다. 3골 3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덕시 선수도 팀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네, 그런 상태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지난 경기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베르더 브레멘이 이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만약에 2골 차로 추월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북부에서 지금 북부의 강호죠. 북부의 강호가 될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를 제치고 북부의 1위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라이벌리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6번의 원정 경기에서 5차례 득점을 하고 2승 3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쌍둥이둥이라고 했는데 이 두 팀이 완전 그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더비 상대 전적이 20승 10무 20패.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률이고 그리고 또 소름 끼치는 게 89득점, 89실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동률을 이루고 있다. 데칼코마니의 브레멘과 볼프스부르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또다시 뭐 무승부 해가지고 또 뭐 1대1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진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기대를 모으는 경기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또 넘어가자면은 하이덴하임과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상 더비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원래는 더비가 치러지지 못했는데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더비라고 할 수 있죠.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두 팀이. 동네 사람들끼리 굴다리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 바덴뷰텐부르크,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와 하이덴하임이 속해 있는 주가 바덴뷰텐버그라는 주인데 이 주에서 지금 열린 경기가, 그러니까 9900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바덴뷰텐부르크 더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매치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뭐 짬밥이나 역사와 전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훨씬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선제골을 잘 넣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지금 홈 경기 4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는데 단 2차례만 승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뒷심이 좀 달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브레멘전에서 이제 4대2, 유니온 베를린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하이덴하임이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경합 성공에서 많이 떨어져요. 이제 볼경합에서 쿠쿠다스처럼 부서지는 우리 이덴하임이다. 그래서 프랑크 슈미트 감독이 이끄는 이 하이덴하임은 분데스리가 지금 9경기에서 볼경합 승률이 46.1%밖에 안 돼요.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절반이 넘는 52.8%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매치업에서 또다시 굉장히 하이덴하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하이덴하임이 보여주는 볼경합 승률이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또 팩트가 뭐냐면은 이제 케빈 밀러 선수, 저희가 이제 하이덴하임의 골키퍼 잘생겼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케빈 밀러 선수가 이제 복수 혈전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 하이덴하임 골키퍼 이 선수가 이제 13-14 시즌에 슈투트가르트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단 한 번도 일부에서 뛰지 못하고 3부 리그에 속해 있는 이제 2군 팀에서 15차례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에서 중용을 받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선수인데 지금 하이덴하임에 와가지고 지금 프랑크 슈미트 형님 아래에서 이제 꾸준히 그 이제 경기에 나서면서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열전이 칼을 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 슈미트 감독이 지금 16년 동안 지금 하이덴하임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슈투트가르트 감독이 1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은 지금 19번째 감독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부다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제 이덴하임의 깊은 무력감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승격팀 하이덴하임이 9경기 동안 지금 6패를 기록을 했는데 2부 리그에서 시즌 전체에 5패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 그러면서 이제 승격을 했는데 지금 5패 한 것보다 1패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쉽지 않다.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3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전이 좀 필요한 상태고
지금 기라시 없는 슈투트가르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0라운드 리뷰를 다 맞춰봤고, 원래 이제 조혜지 씨와 함께 하면서 이걸 또 주고받는 게 있어야 좀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분데스리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이게 더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단독으로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혜지 씨가 하루빨리 복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잘 보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